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많은 이들은 미래를 내다본다는 예언가들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갖고 귀를 기울인다. 예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예언이 전해진다. 여러 예언가들이 남긴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자. 크리스 로빈슨. 영국의 예언가 크리스 로빈슨. 그는 꿈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보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영국 다이애나비의 죽음, 미국 9.11 테러 등에 대한 예언을 적중시키며 예언가로서 명성을 얻었다. 그리고 CIA, 영국 정보기관 등을 도와 여러 사건에 대한 자문을 했다고도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잠자는 수사관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그런데 예언가 크리스 로빈슨은 한반도와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은 이렇다. 지난 수년 동안 앞으로 남북한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관해 다양한 나라의 정부가 나에게 질문을 했다. 나는 언제나 대답했다. 한국의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곳에 평화롭고 조화로운 시간이 보인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남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된 것이 보인다. 또 다른 특별한 꿈속에서 나는 열차에 타고 있었다. 그것은 평양에서 서울로 오는 첫 번째 기차였다. 이서구. 이서구는 조선시대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다. 학문에 뛰어났던 그는 한성 부판윤, 형조 판서 등 여러 벼슬을 다양하게 역임하였고 당시 임금이던 정조의 총애를 받았다. 그런데 이서구는 역학과 풍수, 천문에도 아주 조예가 깊었던 인물이다. 그래서 그는 특이한 예언이나 기행을 많이 남긴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서구의 예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다. 그는 전라북도의 서해안 지방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다. 수저 30장이여 지고 30장이 될 것이다. 이는 물은 30장 아래로 내려가고 땅은 30장 위로 올라온다는 뜻이다. 1장은 약 3m로 30장이면 대략 90m 정도다. 그런데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 부안과 군산에 이르는 지역에 대대적인 간척 사업이 시행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새만금 지역이다. 새만금 방조제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이며 이 간척 사업으로 인해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면적의 육지가 생겨났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새만금 간척 사업을 통해 이서구의 예언이 실현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그들은 이것이 단순히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지각 변동에 대한 예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이서구가 예언에서 30장이라고 한 것에 주목한다. 30장이면 약 90m 정도 된다. 그런데 건설된 새만금 방조제의 높이는 약 36m이며 가장 높은 곳이라도 54m 정도다. 당연히 그 안쪽에 있는 땅의 높이는 이것보다 낮다. 그렇다면 이는 이서구가 예언에서 말한 높이 30장에 많이 못 미친다. 이 때문에 그들은 이서구가 말한 예언이 미래에 벌어질 거대한 지각 변동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과연 새만금으로 인해 이미 실현된 예언일까?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미래에 대한 예언일까? 이감용. 마이산은 전라북도 진안군에 위치해 있는 산이다. 그리고 이곳에 마이산 탑사가 있다. 이는 마이산의 남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인데 이곳에 80여 개의 돌탑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탑사라고 불린다. 마이산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바로 이 돌탑이다. 이 돌탑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세워졌다. 이곳의 모든 돌탑은 이감용이라는 인물이 혼자서 약 30년간 쌓아 올린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돌탑은 한 명이 혼자 쌓았다고는 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정말로 미스터리한 점은 돌탑이 만들어진 지 100여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이 탑들이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놀라운 탑의 미스터리는 결국 탑을 쌓아 올린 인물 이감용에게로 향한다. 이감용은 조선시대 말기인 1860년 효령대군의 16대 손으로 태어났다. 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3년의 심유살이를 마친 다음 무려 6년 동안 전국의 명산을 돌아다니며 돌을 익혔다. 그리고 25세가 되던 해 마이산으로 들어가 수행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년 후 그는 세속과는 완전히 단절한 채 낮에는 돌을 나르고 밤에는 기도를 하며 무려 30년간이나 탑을 쌓았다. 돌탑의 재료인 돌은 마이산에서 30리 안에 있는 돌들을 주로 이용했으나 커다란 돌은 전국의 명산을 순례하며 그곳에서 기도를 한 다음 망태기에 담아서 메고 왔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각 산에서부터 마이산까지의 먼 길을 무거운 돌을 맨 채로 축지법을 써서 단숨에 왔다고 한다. 이처럼 범상치 않은 인물인 이감룡은 생전에 여러 예언을 남겼다고도 전해진다. 그는 6.25 전쟁 발발, TV의 등장, 현대 사회의 환경 문제, 우리나라의 부흥 등에 대해 정확하게 예언했다. 그런데 이감룡이 남긴 예언 중에 한 가지 의미심장한 것이 있다. 그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내용이다. 앞으로 엄청난 재앙이 온다. 사람들이 3대 쓰러지듯 한다. 십리길에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하게 그렇게 인종이 귀해진다. 그때는 천심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3대는 3의 줄기를 이루는 것으로 3대 쓰러지듯 한다는 말은 무더기로 쓰러지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이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쓰러지게 된다는 뜻이다. 많은 이들은 이 예언이 엄청난 전염병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허어목. 강원도 삼척시 정라동에 있는 육향산. 이곳에는 예로부터 주민들이 매우 신성하게 여기던 비석이 하나 있다. 이 비석은 바로 척추동해비다. 여기서 척추는 삼척의 옛 이름이다. 아주 오랫동안 이 지역 사람들은 척추동해비에 영험한 힘이 있다고 여겼다. 이 비석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자.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대학자였던 허목. 그는 오랫동안 학문에만 전념하다가 60세가 넘어 뒤늦게 관직에 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허목은 강원도 삼척에 부사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 당시 삼척은 잦은 해일과 홍수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다. 거센 너울성 파도로 인해 바닷물이 시내까지 자주 밀려 들어왔으며 비가 많이 내리면 하천에 물이 범람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애써 지은 농사를 망치고 재산을 잃기도 했으며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자 허목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 방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661년 허목은 바람과 파도가 거센 동해를 달래기 위해 글을 지었다. 그 다음 허목은 자신의 특별한 서체인 전서체로 이 글을 적었고 이를 빗문으로 새겨 비석을 만들었다. 척추동해비를 연구한 학자에 따르면 허목은 주역에도 아주 능통했던 인물로 척추동해비는 주역을 바탕으로 풀이해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비석을 세우고 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심한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바닷물이 넘쳐 시내까지 들어오는 일이 없어진 것이다. 사람들은 신기한 비석의 위력에 감탄하며 이 비석을 태조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는 조류를 물리치는 비석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삼척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척추동해비를 세울 때 허목 선생이 남겼다는 예언이다. 그 예언을 들어보자. 지금의 작은 해일이나 수해는 나의 비석으로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큰 해일이 오면 내 비석으로도 막을 수 없으니 그때는 이곳을 떠나라. 이곳 관동지방에 대화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거대한 물난리가 닥쳐올 것이다. 대화재가 일어나면 관동을 떠나서 다른 내륙으로 갈 것이며 그나마도 안 되면 두타산 꼭대기에 솥단지 하나 들고 피난을 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 허목 선생은 관동 지방에 큰 화재가 일어난 후에 커다란 물난리가 닥쳐온다고 예언했다. 예언에서 말한 두타산은 현재 동해시에 있는 산이다. 이는 척추동해비가 세워진 근방에서는 제일 높은 산으로 높이는 1357m다. 허목 선생은 이 정도로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 해일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공리 우물. 충청북도 증평읍 사공리 사척마을. 이곳에는 아주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다.
정식 명칭은 증평 사공리 우물이며 충청북도 기념물 143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우물은 조선 초기 가뭄이 극심하던 시기에 이 마을을 찾았던 한 신비한 스님이 수맥을 찾아 만들어준 것이라고 전해진다. 그런데 이때 스님은 이 우물에 대해 한 가지 예언을 남겼다. 앞으로 이 우물은 가뭄이나 홍수에도 넘치거나 줄어드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 우물이 넘치는 날에는 나라에 큰 병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우물이 세 번째 넘치면 이 세상은 말세가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마을을 떠나십시오. 하지만 우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어느덧 세월은 100여 년이 넘게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물을 길러 우물에 갔던 사람이 깜짝 놀라 기절을 하고 말았다. 우물의 물이 철철 넘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조선에 왜구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592년에 벌어진 임진왜란이었다. 그 후 우물은 다시 잠잠한 채로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1910년 정월 중순에 두 번째로 우물이 넘치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우물이 넘친 그 해 우리 민족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경술국치를 겪게 되었다. 이렇게 우물은 지금까지 두 번 넘쳤다. 스님은 세 번째로 우물이 넘치면 말세, 즉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1950년 6월 24일 다시 한번 우물에 물이 불어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는 우물이 넘치지는 않았지만 늘 일정량을 유지하던 우물이 높이 차올랐다고 한다. 그리고 이날 한반도에서는 6.25 전쟁이 일어났다. 나라의 위기를 알려주고 세 번째로 넘치면 말세임을 알려준다는 신비한 우물.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우물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물이 세 번째로 넘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 과연 이 예언들은 현실로 이루어질까?